브이로이드 선택하고 뼈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이로이드 선택하고 이 브이로이드 선택하면은 이 메쉬 모양이 아니라 역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사람 모양이에요. 이게 아마추어라는데 뼈의 집합인데 이걸 선택하면은 오브젝트 모드, 에디트 모드, 포즈 모드라고 있어요. 난 이게 안 나오는데 라고 하시면 뼈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메쉬를 선택하면 이게 안 나와요. 메쉬 선택했다는 것은 브이로이드 안에 이 바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를 선택하거나 뼈 또는 여기 브이로이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포즈 모드를 가시면 이 뼈를 한번 선택해 보셨을 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A 눌러보시면 A를 눌러보면 여기 이쪽 끝에 박스 있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서머리 있고 꺽쇠 또 눌러보면 엄청 많은 키프레임이 있죠. 이것이 또 꺽쇠를 열어보면 뼈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어있다. 그런데 내가 얘 팔을 좀 들고 싶어요. 팔을 들고 싶은데 만세처럼 들고 싶은데 그러면 빈 곳을 한번 클릭했다가 선택을 풀고 이 어깨뼈 있죠? 어깨뼈만 제가 선택해 볼게요. 어깨뼈만 선택해서 정면에서 보고 1번 눌러서 어깨뼈를 R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R 눌러 이렇게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리고 23프레임에 올리고 I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이게 기록이 될게요. I 버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색이 들어가면서 여기 뭔가 덮어쓰기가 됐다라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23프레임에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전체적으로 다 팔이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23프레임에 선택해서 R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올렸더니 23프레임에만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걸 원한 건 아니거든요. 컨트롤 Z에서 키프레임에 키를 주기 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팔을 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모든 프레임에 이 0프레임에 가서 R 눌러갖고 올리고 1프레임에 가서 R 눌러서 올리고 3프레임 가서 R 눌러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엄청나죠? 72개.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팔을 올리는 애니메이션을 여기다가 약간 적용을 해보려고요. 적용을 한다는 말이 좀 포괄적이긴 한데 제가 이제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 타임라인을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에디터를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그룹 안에요. 도프 시트가 있고 타임라인 있고 그래프 에디터가 있어요. 타임라인은 키프레임을 주기에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편리해요. 키를 이걸 보면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가지고 I 눌러갖고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또 인디케이터를 이동해가지고 키프레임 생성하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게 타임라인이에요. 그래프 에디터는 알다시피 그래프를 조작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에디터예요. 속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프시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엑셀처럼 시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키가 잡혀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게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타임라인이랑 도프시트랑 같은 것 같은데 존재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프시트로 선택을 하면 도프시트에도 여러 가지 또 에디터 모드가 있어요. 액션 에디터라든지 쉐이프 에디터라든지 여러 에디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타임라인에서 먼저 키프레임을 설정한 후에 그 키프레임들의 구성을 바꾸거나 전체적인 키 애니메이션의 이 오퍼레이팅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간략하게 말하면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 주는 거예요. 키프레임으로. 그리고 에디터에서 이 그래프 에디터에서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것들을 도프시트에서 총괄해서 보면서 수정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프시트는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 준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 에디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넌 리니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알아볼 에디터예요. NLA라고 해요. NLA라고 하고 그 애니메이션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에디터들이 있다라는 거고 넌 리니어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보시면 요런 애들이 딱 떠요. 그러면 이제 아래로 쭉쭉 내려보면 바디 페이스 뭐 내려보면 브이로이드 그 꺽쇠가 열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브이로이드 꺽쇠가 열려 있고 여기는 키프레임들이 다 있어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은 키프레임은 타임라인에서 생성된 키프레임들이고요. NLA 에디터에서는 뭘 하냐면 이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어떤 프리셋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눌러볼게요. 푸시 다운 액션. 액션으로 이제 푸시 다운을 하는 거예요. 푸시 다운 액션 눌러볼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하나의 블럭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얘는 이제 타임라인처럼 키프레임을 이제 하거나 하려면 탭키를 누르면은 우리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듯이 여기서 키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또 탭키 눌러서 나오는 거고. 일단 탭키 눌러서 나오면 얘가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블럭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잡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길이를 줄여가지고 이게 2분의 1로 길이가 줄어들면 2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기 위한 패키지로 패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묶음에.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알면 뭔 소린지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이 상태에서 지금 노 액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프리미어로 치면 트랙인데 여기 비어있는 트랙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노 액션이라는 트랙이 하나 있고 아마추어 믹사모닷컴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정보가 여기 이제 패킹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팔을 들고 싶어가지고 한 10프레임부터요. 10프레임에 인디케이터 갖다 놓고요. 포즈 모드에서 그 팔만 선택해 볼게요. 팔만 선택하고 R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I 버튼 눌러서 I 버튼 눌렀어요. 그럼 여기 이제 No 액션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브이로이드 액션이라고 생겨났어요. 그쵸? 그리고 20프레임까지 와서 I 버튼을 또 눌러볼게요. I 버튼을 또 눌러. 뷰포트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10프레임에도 이 키프레임이 하나 있고요. 20프레임에도 키프레임 하나 있죠. 그러면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이제 계속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한 거예요. 움직이는 게 없었지만 그냥 위에 팔을 들어 올린 채로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푸시 다운 액션. 액션으로 푸시 다운 하는 거예요. 이걸 눌러갖고 액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눌러 액션을 만들게요. 눌러. 그럼 얘 액션이 됐어요. 액션이 됐다. 얘도 액션이 됐고 얘도 액션이 됐습니다. 사실 밑에 건 액션으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됐지만 푸시 다운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를 선택을 해보고요. 여기 꺽쇠 있죠. 오른쪽에 꺽쇠를 쭉 당겨보면 꺽쇠를 쭉 당겨보면 스트립이라는 게 있어요. 푸시다운 액션으로 이제 만들면 이거를 하나의 액션이면서 스트립이라고 불러요. 얘 하나의 사각형 요걸 스트립, 요거 스트립, 요거 스트립이에요. 스트립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여기 스트립 탭에서 해주는 거고 시작을 10프레임에서 했고 20프레임에서 이제 끝났대요. 근데 이것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인터폴레이션이 아니라 엑스트라폴레이션이죠. 그렇죠? 인터폴레이션은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계산해 주는 것이고 엑스트라폴레이션은 이 이외의 애니메이션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외에 얘 안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외부잖아요. 외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라는 거를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홀드라고 하면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오렌지색이 있어요. 옅은 오렌지색이 있고 nothing이라고 하면 오렌지색이 없죠. 왼쪽 오른쪽. 그러면 이게 관여할 때 이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있잖아요. 얘가 10프레임 전에는 얘가 역할을 안 해요. 그리고 10프레임부터 팔이 올라가죠. 이렇게 이거 덮어 써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포개져 있을 때는 팔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꺼보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애니메이션 정보를 그대로 쓰면서 거기다 덮어 씌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 nothing은 요거 때만 딱 요때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만 쓰는 거고 홀드는 전체에 얘가 쓰이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10프레임, 20프레임 구애받지 않고 홀드 포워드는 이쪽이 정방향이라고 했죠. 이 플레이 누르면 포워드, 백워드라 했죠. 포워드 방향으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프레임까지는 9프레임까지는 적용 안 되다가 10프레임 적용됐어. 그 다음에 쭉 이 뒤로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일단 nothing으로 놔볼게요. nothing 놔보고 아래 블렌딩이 리플레이스면 덮어쓰기라는 거고 컴바인이면 결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위와 아래 평균 값을 고려해서 결합해 준다는 거예요. 이 높이까지만. 리플레이스는 우리가 더 높였잖아요. 컴바인은 결합해 준다는 거예요. 이 아래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스케일이랑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려고 하는 이 NLA 애니메이션의 큰 관통하는 그런 옵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플레이스 하면 완전 덮어쓰기, 컴바인 하면 원래 내가 적용했던 거랑 결합돼서 평균 내주고. 그러면 보세요. 9프레임에는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10프레임에 탁 올리면 너무 둔탁하죠, 애니메이션이. 올라간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블렌드 인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블렌드 인을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아니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뭐예요? 10프레임인데 이렇게 10에서 15프레임까지는 블렌딩이 되면서 서서히 올라가죠.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그리고 블렌드 아웃도 5로 주고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15프레임에 내가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팔을 올렸던 그 고유의 각도고 내려올 때는 다시 이때만 탁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블렌드 인아웃 이제 오토로 해도 돼요. 오토로 하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되는 거예요.
오토로 하고 컴바인으로 볼까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리플레이스를 하고 정해주는 게 훨씬 좋겠죠? 아니면 내가 이게 10에서 20까지 너무 짧다 하면 프레임 엔드를 한 50까지 줘요. 그럼 이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블렌드 인을 한 10 줘도 되고 넉넉하게 블렌드 아웃을 10 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9프레임까지는 원래 애니메이션이고 10프레임부터 조금씩 팔이 올라가다가 20프레임에 끝까지 올라가서 40프레임까지 유지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좋았어. 나는 그러면 팔꿈치도 펴볼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키프레임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탭키를 눌러볼게요. 탭키를 누르면 여기에 우리가 줬어요. 애니메이션을 줬고 그러면 여기에서 10프레임 가가지고 이 팔도 R 눌러가지고 펴 이렇게 피고 돌려가지고 7번 눌러가지고 펴 이렇게 폈어. 그리고 I를 눌러요. I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10프레임에 가서 R 눌러가지고 I를 네. 이렇게요. 뭐 안 된다고 나오죠? 여기서도 R 눌러가지고 돌려 그리고 R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펴진 채로 20프레임에 제 팔을 쫙 펴보시고 15프레임에도 R 눌러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I 눌러보세요. 10프레임은 안 된다고 하니까 11프레임에 가가지고 R 눌러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I 눌러가지고 그죠? 그럼 이렇게 펴졌죠? 팔이? 그러면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팔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좀 좋지 않게 올라갔으니까 회전 반경이 좀 네. 그리고 I 누르고 RZ로 좀 회전을 이 식으로 이렇게 네, 좀 꼬여가지고 예쁘게 되진 않았지만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탭키를 다시 눌러볼게요. 탭키. 그러면 이제 빠져나오고 에디팅을 하다가 그러면 10프레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팔을 쭉 펴줘 이제 쭉 폈다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자면 NLA라고 하는 Non-Linear Animation 에디터는 무엇을 하는 애들인가 라는 것부터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NLA는 Non-Linear Animation인데 이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하나의 팩으로 만들어요. 통조림처럼. 하나의 팩으로 만들면 만드는 그 명령을 액션이라고 해요. 액션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유형은 스트립이라고 불러요. 스트립은 하나의 우리가 블록 놀이 하는 것처럼 블록이어서 이거를 만약 10프레임부터 작동하고자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 이거 너무 빨리 작동되는 것 같은데 해서 20프레임부터 작동하고 싶어 해서 이거를 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10프레임에 있던 애니메이션이 20프레임부터 팔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에디터블한 거죠, 되게. 그러니까 편집이 되게 용이하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편집한 것을 원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덮어 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꺼보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 스트립이라는 것을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다운받은 애니메이션을 내가 원하는 방식, 동작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정보가 블렌더로 왔을 때는 타임라인 가서 근데 보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볼까요? 키가 각 프레임마다 다 잡혀 있기 때문에 키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운받은 것들은 수정이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다운받은 애들은. 그래서 다운받은 애들은 수정이 불편한데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 프레임에 가가지고 한 프레임씩 R 눌러서 8 올리고 24프레임 가서 R 눌러서 8 올리고 25프레임 가서 R 눌러서 8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8을 올려주는 8만 올리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 그럼 볼게요.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노 액션이라고 나오죠.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발을 들어볼게요. 발. 30프레임 가가지고 이제 3번 눌러갖고 요거 있죠? 요 허벅지 3번 눌러갖고 그 다음에 노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R 눌러갖고 이렇게 발을 올려볼게요. 올린 상태에서 I 눌러볼게요. I. 그러면 여기에 노 액션이라고 했다가 이제 브이로이드 액션이라는 게 생겨요. 얘를 장단지도 R 눌러갖고 이렇게 올리고 또 I. 그럼 여기 브이로이드 액션에 이 키프레임의 30프레임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35프레임 얘도 한 50프레임 가가지고 조금 더 올려볼게요. 허벅지도 R 눌렀고 이렇게 올리고 얘는 좀 구부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I 누르고 허벅지도 I 눌러서 여기 키프레임에 발 올린 거 저장됐고요. 여기 키프레임에는 발 더 올려가지고 무릎을 굽힌 걸 저장했어요. 그럼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지금 갖게 됐죠? 그럼 요거를 하나의 스트립으로 만들려면 액션이라는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오른쪽에 있던 그 관리할 수 있는 컴바인이라든지 리플레이스라든지 그런 명령들을 관리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액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액션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됐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선택을 했을 때 스트립이라는 탭이 나오고 여기서 내가 리플레이스로 또는 컴바인으로 컴바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애니메이션에서 30프레임에서 3번 눌러갖고 보면 이 30프레임 전에는 이 본을 좀 꺼서 볼게요. 30프레임 전에는 그냥 원래 애니메이션이고 30프레임부터는 이렇게 발이 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블렌드를 좀 해보면 블렌드를 한 10프레임 블렌드 2는 10프레임 아웃을 10프레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쵸? 이 블록의 이 기울기 보시죠? 프리미어에서 이거 한번 해보셨죠? 디졸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원본 애니메이션 이게 없었죠. 그쵸? 올라갔다 내려오는 발. 이 정도를 내가 애니메이션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배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통해 가지고 로테이션 하고 I 버튼 눌러가지고 키프레임 생성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속도도 조정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하나의 어떤 팩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30프레임부터 애니메이션 줄 게 아니라 35프레임부터 애니메이션 줄 거야 라고 하면 언제든지 통째로 잡아가지고 뒤로 밀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기 편하라고 NLA가 필요한 거예요. 에디터가 이렇게 하나의 그 패킹된 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원본 그대로 그냥 쓰자라고 했을 때 꺼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원본 그대로. 아니면 이걸 하되 시간대를 조금 바꿔서 하자. 또는 얘를 이제 올려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여기도 액션이라고 나오는데 오른 클릭을 한번 이 빈 공간에서 한번 하고요. 애드 트랙이라고 해보시면 트랙이 하나 생길 거예요. 저 위로 생겼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NLA라는 트랙이 있으면 내가 여러 개 만들어서 샌드위치처럼 포개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이 구간은 팔도 올리고 발도 올리는 구간이에요. 그쵸? 이 구간은 팔도 올리고 발도 올리는 구간. 팔 올리고 발 올리는 걸 좀 따로 하고 싶다면 이걸 따로따로 떨어뜨리면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댄스 같은 게 있다 하면 후렴에 들어가는 댄스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A랑 A-1, A-2, A-3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춤춘 거는 발만 했다. 그리고 A-1은 발이랑 그 팔이 같이 움직이는. 약간 포인트가 비슷한데 조금만 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할 때는 뭐 오른팔만 올린다. 라고 하면 기존 걸 그대로 쓰면서 오른팔에만 이 액션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 NLA, 에디터를 써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원하는 동작만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LA. 그러니까 이것을 NLA는 다운받은 영상에서 그것을 활용할 때 사용해 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끊고요.